잘생긴 남자랑 살지 마라. 드리머스 컴퍼니 다니는 누님이신 것 같습니다. 뭐 어디 소속사 같은 건가? 이게 새 회사로 안 나왔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인사가 되는 회사라는 얘기죠. 좋은 회사 다니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 너무 잘생겨서 결혼했다. 얼굴 보고 했다잉. 초반에는 얼굴 보면 화가 다 풀렸는데 살다 보니까 야, 이게 얼굴이 밥 먹여주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 뭘 해도 이쁘고 뭘 해도 잘생김. 보통 남자분들이 이렇게 결혼을 많이 하죠. 얼굴 보고 결혼을 하고 후회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여성분도 마찬가지로 이 회사가 내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새 회사로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좋은 회사로 추정이 되잖아요. 한번 검색해볼까? 그래서 약간 캐리하는 결혼을 보통은 남자가 캐리하는 결혼을 많이 하잖아요. 경제적인 면에서. 드리머스 컴퍼니 음악 회사 맞네. 음악 콘텐츠 회사. 좀 약간 센스가 있으실 것 같은 누님이신데 보통 이제 이 남성분이 경제적인 면에서 조금 더 좋은 상태에서 이쁜 여자와 결혼하는 구도가 요즘 많잖아요. 점점 바뀌는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진 그렇습니다. 근데 이 누나가 회사가 좀 괜찮아 보이니까 나는 경제적인 거보다 얼굴을 보겠다 이런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뭐 둘 다 잡았으면 대박인 거고 세수 안 하고 콩깍지가 얼굴에 붙어 있어도 그렇게 멋있었다. 콩깍지가 이제 제대로 씌우셨고요. 검색해보니까 여기가 음악 관련 회사인데 음악 콘텐츠 회사인데 마주치는 사람들도 다 존잘이었겠지. 음악하는 사람이었으면. 그래서 그 중에 결혼한 것 같은데 결혼 5년 차 되니까 형님들 똑같이 배나하고 그냥 아저씨 된 것 같아. 똑같이 살이 자꾸 찌고 잘생긴 것도 살에 묻혔고 그래도 결혼하기 전에는 야 얘가 결혼하고 살이 쪄도 잘생긴 돼지가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살찌니까 똑같더라. 그냥 아저씨더라. 이게 현타가 좀 오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똑같으니까 뭐 하고 싶은 말은 얼굴 보고 결혼하지 마라. 얼굴 뜯어먹고 사는 거 아니다 이런 말씀 하시고 싶은 것 같아요. 아직도 본인이 생긴 줄 알고 있는 게 킹받는 포인트다. 남편 놈이 짜증나게 해서 써보는 글이다. 아니 근데 솔직히 좀 애정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나는 여기서 정말 정이 떨어졌으면 이런 글을 썼을까? 그 법원을 갔겠죠. 정말 그게 정이 떨어졌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좀 애정이 느껴지는 것 같고 그래도 귀엽게 보는 것 같긴 한데 옛날같이 멋있게 보는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귀엽게는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애정이지 뭐 이렇게 글 쓰는 게. 정말 싫었으면 개쌍욕을 했겠지. 이런 거 보니까 나는 되려 잘생긴 남자와 결혼을 해라 뭐 이런 말 하고 싶은데요. 근데 나는 차라리 이게 낫다고 봐. 진짜 경제력을 보는 것보단 그래도 사람에 대한 애정을 보고 결혼을 한 거잖아요. 이 사람은 여성분들이 얼굴을 안 보는 게 아닙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복합적으로 더 많이 보기 때문에 경제적인 거나 성격이나 이런 것도 고려해가지고 복합적인 평가를 내린 뒤에 결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얼굴을 좀 안 보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자도 얼굴 보죠. 요즘 또 MZ들은 얼굴 되게 많이 보는 것 같던데? 괜찮은 것 같아. 이걸 보니까 오히려 더 괜찮다고 느껴지는 게 결혼 5년 차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애정이 느껴지는 걸로 보이거든요. 옛날처럼 뭐 존잘같이 느껴지진 않겠지. 와, 내 남친이 뭐 이렇게 잘생겼다니 와, 막 조각 보듯이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막 이렇게 돼지 이러면서도 귀엽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애정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바뀐다고 하잖아. 제가 보는 연애 유튜버분 같은 경우에는 야, 너네 얼굴 보고 결혼하지 마. 어차피 너네 결혼하고 나면은 3단계 떨어져. 외모 그레이드가 3단계 떨어지니까 어차피 막 그게 그거다. 얼굴 그게 뜯어먹고 살 거 아니다. 성격 봐라. 이런 분이 있어. 근데 그분 말에 대부분 동의하는데 요거는 조금 동의하기가 좀 힘들어. 요거는. 왜냐면은 그 추억이 있잖아요. 뭐 연애에 관한 거를 강아지 키우는 거에 비교하는 게 적절할진 모르겠지만 제 경험에 빗대어 얘기하면은 강아지를 처음에 데려와가지고 뭐 이성 친구가 강아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예시예요. 강아지 처음 데려와가지고 키우면은 나중에 막 나이 들고 좀 이렇게 바뀌잖아. 그러면 이제 데려왔을 때보다는 안 귀여운데 그래도 귀엽긴 귀엽습니다. 근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키우면은 그게 들더라. 나도 강아지를 키웠던 사람 입장에서는 자꾸 옛날 생각이 나. 아기 때 생각이 나면서 조금 더 애정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억의 과정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한때 이렇게 잘생겼던 그 과거의 모습, 어릴 때 모습 이런 게 기억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될 거라고 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나는 얼굴을 보고 결혼을 해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나쁘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런 다 애정도 추억이기 때문에 지금도 좀 애정하는 것 같고요. 이게 나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은 왜 얼굴을 보고 결혼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적어도 나랑 결혼할 사람에 대한 애정이 느껴져서야. 요즘은 너무 애정 없이 결혼을 하는 것 같아. 어디 뭐 중개회사 이런 데 가도 한방도나 이런 유튜브 봐도 사람들이 너무 직업, 재산, 돈 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했다 쳐. 행복할까 그게? 결론적으로 이제 물질적인 거는 언젠가는 그게 도파민이 떨어진단 말이지. 자, 우리가 너무 갖고 싶은 게 있어.
예를 들어서 뭐 MP3 요즘 안 사는구나. 예를 들어서 뭐 카메라 같은 거, 정말 비싼 카메라, 저도 하나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런 거 너무 갖고 싶어서 하나 샀어. 얼마나 갈까요? 좋은 게. 뭐 하다못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명품백을 하나 샀어. 얼마나 갈 것 같아? 길어봐야 한두 달이야. 길어봐야 한두 달이고, 특히나 물질적인 거는 내가 여기에 익숙해지는데 너무 짧은 시간이 걸려. 그래서 빨리 익숙해져가지고, 익숙해지고 난 다음부터는 당연한 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결혼할 때 여성이 남성의 재력을 봐? 괜찮네? 직업 괜찮네? 돈 좀 있네? 자가 있네? 그래서 결혼했어. 내 것이 됐어. 결혼하면 이제 운명 공동체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내 것이 됐을 때 그 행복이 얼마나 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람을 볼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에 대한 추억도 없고 어떠한 애정도 없으면 그게 지옥인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이혼들을 하고 TV에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고, 그 이혼 숙녀 캠프 같은 거 보면은 간혹 그런 분이 있어요. 이 환경은 굉장히 어렵지만은 애정으로 결혼한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 사람들 3자 입장에서 보면은, 야, 어떻게 저러고 사냐? 이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 살 이유가 없는데 저런 양반이랑 왜 살지? 이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 숙녀 캠프 중간에 물어보거든요. 이혼하려는 의사는 몇 프로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그 개 중에 조금 한 20-30%의 확률로 그 정도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저는 이혼 생각이 뭐 10%입니다. 뭐 30%입니다. 사람들이 와, 야, 이건 이혼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평하는데도 당사자는 좀 지켜보고 싶네요. 기회를 주고 싶네요. 이런 경우가 있거든. 그게 다 애정이 이씨 결혼을 한 거야. 이게 애정이 있어야지 좀 어렵더라도 나중에 살아나갈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이게 에너지가 되는 거고, 옛날에 그 사랑 뜯어먹고 살 거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진짜 옛날 어려울 때 얘기고, 요즘엔요 삶의 퀄리티가 많이 올라왔어. 삶의 질의 향상이 꽤나 많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만큼 진짜 나무 뜯어먹고 그런 살 때 아니잖아. 신문지로 똥 따고 그럴 때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가난한 사람도 삶의 질이 옛날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솔직히 뭐 가난해서 못 살 정도?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도 노력만 하면은 솔직히 뭐 300만 원은 벌잖아. 양쪽이 같이 해가지고 뭐 500벌이만 해도 먹고 사니까 서민들은. 그런 거 보면은 경제적인 걸로 인해 가지고 뭐 돈이 없으면은 사랑도 없어진다 이런 거는 옛날 얘기고, 요즘에는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애정이 오히려 중요해졌다. 삶의 질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물질적인 거 현타는 금방 와요. 돈만 보고 결혼하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결혼하면은 노 삭스 되고 그러는 거야. 삭스 리스 되고 그러는 이유가, 이게 진짜 얘랑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면 어떻게 사냐. 결혼생활 기반이 이제 사랑이 기반돼야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 또 결혼 문화가 좀 나이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고연령화 됐단 말이야. 보면은 어떤 유튜버가 그걸 비교했더라고. 일본의 연애 프로그램과 우리나라 연애 프로그램을 비교해봐라 이러면서 사진을 가져왔는데, 일본 연애 프로그램을 가져온 거 보니까 무슨 애새기들이 나왔어요. 애기들이. 뭐 학생인지 대학생인지 모르는데 애기들이 나왔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연애 프로그램을 비춰줘요. 나노솔로 이런 거. 보면은 야, 좀 연령대가 많이 올라왔다라고 하면서 거기 댓글을 보니까, 일본은 이 어린애들이 그 연애 프로그램에 나오는데 진짜 연애하기 좋은 때, 꽃다운 청춘 때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학부모 나이대에 한다, 연애 프로그램에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물론 그 일본 프로그램의 특정 그 학생만 보여주는 그런 건지 모르겠어. 근데 우리나라가 너무 고연령화 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초혼도 요거는 오피셜한 통계로 봤을 때 우리나라 결혼 연령이 많이 늦춰졌다고 난 들었거든. 꽤나 늦게 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대 후반에는 결혼을 다 마친다고 하더라고. 20대 후반까지 결혼을 못하면은 조금 더 이렇게 문화가 조금 이제 허리업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하더라고, 일본이. 그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0대 초대도 그렇잖아. 야, 이제 시작이야. TV에서도 그걸 좀 장려하는 것 같고 괜찮아 이러면서. 근데 이게 사실 물리적으로 유전적으로나 보나, 그죠? 시간은 한정적이죠. 특히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 피크치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나이와 미모가 인생의 피크를 결정하기 때문에 빨리 할수록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내가 인생에 진짜 피크를 쳤을 때 그때 그걸 누릴 게 아니라 그걸 활용해서 정말 평생에 내 반려자를 좋은 사람을 만드는 전략을 요즘에 어린애들은 많이 취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그래, 우리나라가 많이 늦으면은 이제 단점이 뭐냐면은, 내가 아까 말한 결혼 생활에서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게 뭐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한 가지가 추억과 한 가지가 이제 애정인데, 어떻게 보면 두 개 같을 수가 있습니다. 추억을 회상하면서 이 사람이 옛날을 회상하면서 좀 애정도가 높아지는 걸까, 추억과 애정이 하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추억 없이 애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 추억이라는 게 되게 난 크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너무 늦게 하다 보니까 이 상대방과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 그거 없지. 연애를 진짜 한 10년 이렇게 하고 결혼하는 거 아니면 없죠 거의. 나중에 진짜 연애하고 할 거 하다가 남자분들, 그러니까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연애할 거 하다가 이제 뭐 중개로 결혼을 한다거나 그러고 그런 방식이 좀 많은 것 같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생활하고 이 사회에서 남자한테 요구하는 요구치들 그거를 충족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나이가 들어있고, 그랬다 결혼하기 때문에 이 사람과 내 상대 배우자가 될 사람 혹은 뭐 이성 친구가 될 사람, 이 사람들과 추억을 쌓을 그런 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말한 추억은 그 어릴 때의 그런 추억 있잖아. 어릴 때의 그런 모습을 추억하는 그런 거를 가질 시간이 없단 얘기죠. 그럼 이제 결국에 애정인데, 그럴수록 애정, 이 왁구를 봐라. 뭐 돈을 애정하는 사람이면은 그 돈을 애정하면서 살 수 있겠죠. 돈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은. 근데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분을 보니까 난 이분은 안심이 돼. 이분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난 진짜로 꼴배기 싫어서 쓴 글이 아닌 것처럼 보여가지고 뭐 킹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약간 그렇지 않아요 형님들? 뭐 연예인들 덕질하는 애들이 야 이거 누구누구 킹 받네? 예를 들어서 저는 프로미네스 나인 송하영을 좋아합니다. 송하영을 좋아하는데, 야 송하영 왜 그 표정 봐, 개 킹 받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씩 웃잖아. 킹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입꼬리에 미사가 올라가 있잖아. 그건 귀엽다는 거거든? 킹받게 귀엽다. 뭐 그런 얘기 많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보여서, 예를 들어서 진짜 이게 싫었으면 진짜 밥맛 떨어지네? 이 새끼랑 살아야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지만, 그냥 애정이 보이는, 그냥 귀엽게 보여서 이렇게 말한 것 같아서 오히려 이렇게 애정, 상대방에 대한 그런 애정을 갖고 결혼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레알 팩트야. 왜냐면은 내가 방송에서 얼굴 보고 결혼하세요? 라고 하면은 내가 결혼할 확률은 더 떨어지거든. 지금도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는 것 뿐입니다. 잘생긴 남자랑 살지 마라 가로치고 잘생긴 남자랑 살아라. 이 여성분들은 좀 반대로 말하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참 애정이 느껴지고요. 돈보다는 얼굴을 보고 결혼하는 게 맞다. 근데 요즘 어린애들 보면은 얼굴을 되게 많이 보더라고. 여성분들 능력도 출중해지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린 나이 때는 확실히 그런 것 같아. 외모를 좀 많이 보고 이제 나이가 들으면서 결혼 적령기가 되면은 아마도 이제 그런 거겠죠. 어릴 때 많이 만나봤으니까 아유 잘생긴 거 그저 그렇더라. 차라리 뭐 성격을 더 보든지 돈 있는 걸 보든지 그렇게 해서 결혼하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이게 경험하고 잘생긴 사람 만나보니까 아유 그냥 그저 그렇더라, 돈이 최고더라, 이래서 이제 돈을 보고 결혼하게 되면은, 그렇게 돈 많은 사람과 결혼해본 것도 처음이잖아. 이 현타가 온 뒤에는, 그쵸? 그때는 이제 힘든 거지 결혼생활 이어가기가. 그래서 난 차라리 이거 괜찮은 것 같아. 그 사람을 보고 결혼하는 거. 이게 뭐 꼭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을 보고 결혼하든지, 아니면은 진짜 이 사람처럼 외모를 보고 결혼하든지, 그게 좀 더 결혼을 존속하기에 좀 더 유리한 정황이 아닌가, 유리해지는 게 아닌가. 벌써 5년 차라잖아. 5년 차. 보통은 이렇게 5년까지 결혼을 못해요. 그 어떤 그 남성의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유튜버분을 보니까 결혼 생활 4개월 했다 그래요. 4개월하고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결단심이 좋아.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혼하고 그러면은 아이고 저기 이혼남이네, 이혼녀네, 이런 사회적인 인식도 있었고, 근데 요즘에 그런 거 전혀 없잖아요. 뭐 돌싱? 그런 거 신경 써요? 신경 안 쓰는 문화가 됐단 말이야. 어느 정도 그 신경 쓴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옛날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화도 없고, 결혼도 이제 뭐 이혼도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생각 들었을 때 빨리 해라. 그래서 제2의 인생을 살아라. 그 이혼하는 건 흠 아니다. 이런 문화가 너무 많고 유튜브도 많다 보니까 빨리빨리 하는 편이야. 그래서 5년을 살았다는 거는 이거 50년도 살 수 있다는 얘기거든. 법적으로 이제 5년 살았으면 반갈이 되기 때문에 진짜 정 떨어지면 이혼을 했겠죠. 잘생긴 남자랑 살지 말라고 하는데, 이걸 보니까 내면 내시경이 오히려 잘생긴 남자랑 살아라 라는 그런 제가 결론을 도출하게 됐습니다. 야 이거 솔직히 이거 정 떨어졌으면 이렇게 얘기 안 한다니까. 이거 내 애정이 뚝뚝 떨어지네. 꿀이 뚝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번 열애 상담은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생긴 남자랑 결혼을 해라. 근데 이것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보태자면은, 시간 지나면 똑같다라고 하는데, 그 제가 시청하는 유튜버분이 다운그레이드가 3그레이드가 떨어진다고 말을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서두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S클래스에서 3등급 떨어지는 거랑 C클래스에서 3등급 떨어진 거랑 명백히 다릅니다.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